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모든 상황을 연명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전세 대출을 이제 통해서 사실은 전세금이 많이 올라갔었고 이들도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전세금 갚고 빌린 건 갚고 이제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건데 이제 집주인이 돌려줘야 이제 이게 또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집을 담보로 더 빌려서 더 빌려줄 테니까 이걸 갚아라. 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하반기 부동산 시장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역전세난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 집값과 전세값이 이제 동시에 하락하면서 현재 전세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어떤 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역전세라는 거는 기존에 내가 이제 전세금을 받아놨던 것보다 전세값이 떨어져가지고 그 일부를 이제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온 게 바로 그쵸. 역전세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것 자체의 개념을 보면 민간 사금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무이자로 빌리는 형태고 집을 담보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목돈을 맡겨놓고 그 대가로 집을 활용하는 형태, 이용하는 그쵸. 형태, 네. 이게 전세제도잖아요.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그 얘기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중도 상환해야 되는 돈이 갑자기 일시 상환해야 되는 돈이 생겨난 거고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돈을 다 못 돌려받을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서 또 이제 전세도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제 역전세가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과거에 너무나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성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이슈가 나온 그 시기의 거래를 살펴보면 갭 투자 형태의 거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절대적 금액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 네. 금액을 전부 다 지불할 능력을 갖춘 사람은 실제로 시장에 많지 않았던 거예요. 네.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임대차법 이슈로 인해서 전세금을 이제 최대한 높게 받고 나머지 갭만을 투자하는 형태, 이런 갭 투자 형태가 이 시기와 맞물려서 많이 됐고 또 거래를 실제로 성사시키려면 매도자가 세입자로 들어가는 형태.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에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갭만큼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그럼 전세로 해가지고 계약하는 형태, 이런 형태들이 고가의 주택들에서 많이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전세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2년 만기, 4년 만기 이 기간이 도래하면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돌려주는 형태로 지금 계속 유지가 돼 왔었던 시장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받아놨던 돈이 실제 시장에서 빌릴 수 있는 돈보다는 훨씬 큰 규모를 받아놓은 시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전세가 나타났고 그러네요. 예. 또 집을 이렇게 집을 빌려주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 즉 공급이 많이 됐잖아요. 아파트 공급을 받은 사람들이 이 대금을 다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이제 나중에 입주할 때나 잔금 치를 때쯤에는 전세를 통해서 나머지 금액을 땡길 수 있을 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집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시장에서 그만큼의 자금을 이제 조달하려고 보니까 높은 금액으로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잔금 수준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전세가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축에도 그게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런 상대적 그러니까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전세가 하락이 더 이제 가팔라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하반기에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또 공급 입주 물량이 많이 있잖아요. 네. 더 이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 때문에 묶여 있었던 물량이 또 해제가 되는 시기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축의 물량과 새로 공급되는 물량까지 맞물리니까 전세를 놓고자 하는 집은 시장에 많은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도 과거에는
자기 돈을 가지고서 전세를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전세 대출을 많이 그쵸. 활용해가지고 네. 들어갔잖아요. 일부라도. 네. 그럼 그 일부에 대한 값이 비싸졌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굳이 빚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집을 찾을 거고 그러면 그만큼 고가의 전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형태잖아요. 또 너무나 많은 집들이 공급이 되면서 실제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집주인으로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니라 자기 집으로 자가 형태로 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네. 네, 이런 거가 맞물리게 되기 때문에 어떤 전세는 이제 계속 조금 이제 안정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좀 대출을 그분들에게 좀 더 해주는 뭔가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어떤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모든 상황을 연명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전세 대출을 이제 통해서 사실은 전세금이 많이 올라갔었고 이들도 네.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전세금 갚고 빌린 건 갚고 이제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건데 이제 집주인이 돌려줘야 이제 이거 또 그쵸, 정리가 그쵸. 되잖아요. 네.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집을 담보로 더 빌려서 더 빌려줄 테니까 이걸 갚아라. 이런 정책이 지금 이제 DSR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소득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그 집의 한도 내에서 더 빌려주겠다. 이런 개념인데 이 얘기는 개인한테 빌렸던 돈을 은행한테 빌려서 갚아주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고려가 안 되고 그냥 빚을 내주는 거죠. 더 이런 문제를 진짜로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자구책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버티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지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버틸 수 있게 돈 빌려줄게. 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갚을 능력 같은 건 따지지 않을 테니까 그냥 계속 빌려줄 테니까 이 턴만 넘어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럼 이 사람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이 돈은 어쨌든 못 갚는 사람인 거거든요. 원래 능력이 없는. 능력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결국은 이 빚을 해결하는 건 누가 사실은 어느 돈을 채권 채무 관계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을 막 빌려주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처분해서 갚는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안 되면 다른 부대책이 있는 거지.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 뭐 집을 정리를 해서 이제 전세금을 갚아준다든가 매매를 통해서 전세금을 갚아준다든가 뭐 이런 과정은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냥 돈을 빌려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식 정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이제 같아요. 급하게 세입자들이 뭐 피해를 보는 건 좀 최대한 줄이겠다는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급한 불은 좀 끄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급한 불은 껐지만 터질 건 또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들한테 일단 돈을 돌려줄 수는 있게 만들어주는 네네. 거니까 세입자한테는 이제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은 이제 은행이 그 리스크를 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을 팔아서 네. 그런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집을 팔아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네. 이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집을 또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근데 그 네.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네가 뭔데 내 집을 팔아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돈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런 문제가 전혀 논해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갚을 능력은 안 되면서 집은 유지하고 싶어. 그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내놔도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놔도 안 팔리는 거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내놓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잖아요. 지금 뭐 조금 싸다 그러면 청약 같은 것도 뭐 주변 시세 대비해서 5억씩 싸다 이러니까 지금 90만 명이 달려가가지고 살려고 하고 막 이런 네.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가격이 네, 이제 그만큼 가격이 문제인 거고 그 가격은 결국은 손실을 전혀 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지 이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부채가 축소되고 어떤 디레버리징이 되고 사회가 어떤 이 금융 불균형 문제가 해소가 되려면 누군가는 이 손실에 대한 그 감당하는 부분이 생겨나야 책임을- 그게 이제 거품이 네. 제거가 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샀던 금액 또는 여지껏 뭐 이자 냈던 거나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난 절대 그 가격 밑으로는 못 팔아. 뭐 나는 이만큼의 이익이 있지 않는 나는 절대 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까지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조정의 과정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밀어주는 일단은 당장 그러면 안 그래도 돼. 뭐 이렇게 해주는 이런 정책이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네. 혹시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을 내놓게 되면 네.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경착륙 그런 이제 해소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가지 않을까 대한 우려도 좀 있던데. 그러니까 경착륙을 원하지 않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이미 상황 자체가 결국은 그러면 올라갔던 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착륙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하향 안정화. 왜냐하면 소득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높아진 네. 집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밸런스가 맞아지려면 소득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 부채가 줄어드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괴리가 너무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허상에 불과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이 소득 대비해서 정상적인 수준의 가격으로 내려오는 거는 이미 그 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내려올 폭이. 그러니까 경착륙이라는 게 집값이 지금 뚝뚝 뭐 6개월 사이에 몇 억이 떨어져서 이제 경착륙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폭이 금액이 엄청 큰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되게 정상적인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격을 좀 낮춰서 팔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가격들이 거래가 되고 그게 그 가격에서도 거래가 안 되고 또 내려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건전화되는 과정인데 이걸 막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경착륙은 절대 안 된다. 경착륙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사실 대출을 이렇게 많이 해줬으면 안 되죠. 어쨌든 정상화 과정을 한 번은 꼭 거쳐야 가야 된다 이렇게 네. 봐야겠네요. 예. 앞으로 이제 전세 시장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됐다고도 좀 볼 수 있는데 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좀 진행이 될까요? 전세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은 집값과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지금과 같이 크지 않아지는 상황으로 이제 서서히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도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전세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당장 이 집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시세 차익이 얼마나 더 생길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매매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전세가와 매매가는 이제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장이 되면 이제 전세 제도는 이제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